급락과 급등 이후에 시장은 다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아보기 힘든 주식시장. 어떻게 해야 될지 서민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준호 소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금값, 유가 반등입니다. 유로존에 대한 위기감이 완화되면서 금 가격을 비롯해 상품 가격이 일제히 급상승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헤지펀드 시행령 통과입니다. 자본시장 시행령 개정안, 일명 헤지펀드 시행령이라고 하는데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증권주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그리스 부동산 특별세 가결입니다. 그리스의 부동산의 부과안이 통과되는 등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증권주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헤지펀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연내에 이제 헤지펀드 출범이 가능할 것이다. 11월 정도 예상을 하는 시각들이 많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투자은행 활성화 방안, 그러니까 IB 활성화 방안도 국회에서 조만간 통과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좀 일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글쎄 증권주가 사실은 대우증권 대규모 이상증자 발표하면서부터 아주 끝없이 하락을 했었는데 헤지펀드 허용한다는 시행령, 이게 통과된 점이 어떤 증권주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떤 헤지펀드 또는 투자은행 사업 영역, 이러한 신규 사업이 새로 하나 생긴다. 즉, 신시장이 하나 더 열린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의 증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기업 가치를 올려내는 이러한 구도로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이 새로 하나 더 열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지금 헤지펀드가 원래 아마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은 이것도 역시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단기적인 모멘텀 효과로 본다면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또 길게 본 장기 효과로 본다면은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렇게 우리가 시장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예,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기적으로는 일단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좀 유로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3인의 전략에서도 지금 매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스관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세 부과안이 통과됐다는 얘기도 나왔고, 독일과 그리스의 정상이 만났는데 결과가 일단 독일 쪽에서 긍정적인, 우호적인 발언을 좀 많이 했고, 또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 재정 안정기금 증액하는데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개 나라 중에서 9번째로 이제 통과가 된 셈이고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글쎄요, 그리스 문제, 구제금융 준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계속 연장은 되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일단 조금 이제 숨고르기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리스 전체적인 그랜드 플랜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그리스 문제 하루하루 그리고 시시각각 새로운 뉴스들이 들어오고요. 그럴 때마다 주가는 급등락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요. 헤드라인 뉴스, 매 시간 나오는 헤드라인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 크게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도요, 말이죠. 미국시 오늘 이제 마감된 시장, 우리나라 새벽 시장에서는요, 장중에 3%까지 올라가다가 결국 1% 남짓 상승으로 상승폭이 많이 돌려낸 것은 결국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안, 추가적인 금융안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막판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각국의 민간 기업들, 쉽게 얘기하면 민간 은행인들이 되겠는데요. 민간 은행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될 부분을 좀 더하자는 쪽과 더해서 곤란하다는 쪽이 계속 또 아웅다웅 싸우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멀지 않아서
어떤 합의가 되겠고요. 결국은 그리스를 결국은 도와주는 쪽으로 또 한번 가겠지만은요. 정말 최후의 어떤 모습을 될지는 저 자신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그 진행 상황 자체가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로존에서의 어떤 안정기금이라든가요, 미국식의 어떤 부실자산 인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유로보드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은요. 결국은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늘려놓는 효과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악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또 가봐야 알겠죠. 일단 뭐 그 유럽 쪽 관련해갖고 뭐 여러 가지 대책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그 좀 기대 심리가 너무 앞서간다 이런 그 시각들도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도 좀 비슷한 생각이시죠? 네, 맞습니다. 뭐 워낙 앞서가는 것도 많고요. 또 뒤로 가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요. 여전히 제가 판단해서는 이렇습니다.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여전히 불안감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변동성 여전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사흘째 상승입니다. 뭐 최근 시장에서 삼성전자 빼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조정장에도 좀 하방 경직성을 보였고, 그리고 뭐 오늘 뭐 정고점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실적 관련해서도 워낙 눈높이가 낮아졌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낮춰지지가 않고 조금씩 다시 올라오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그렇고 4분기 실적 전망치도 또 이제는 조금 비관적인 전망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좀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호 소장님께서는 글쎄요, 삼성전자 예전부터 뭐 많이 강조를 하셨었는데요. 지금 워낙 삼성전자가 그 시장 중심에 다시 좀 서고 있는 모양인데, 물론 지금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언제 사야 된다 이거는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일정 부분 가지고 가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업황의 가장 그 중심에 있습니다. 4분기가 IT 업황의 업황의 성수기고요. 실적으로서는 언제나 4분기가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오는 그러한 분기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3분기 실적, 분기 실적으로는 당연히 최바닥이지만은 최바닥 실적도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 패닉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적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애플사와의 경쟁 구도에서의 입장인데요. 별로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에서 경쟁사들이 다 죽고 나가 떨어지지만 삼성전자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것 역시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IT의 대표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삼성전자이고 또 성수기를 맞이해서 실적을 충분히 기대할 만한 것이고 시장 패닉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변동성 때문에 다시 주가가 되돌림이 있다면은 매수 기회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도 괜찮고 어쨌든 일정 부분 삼성전자는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참고로 지금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시장 컨센서스가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조 4천억, 4분기에는 3조 6천억 정도 예상하는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도 사실은 IT 중에서는 산다면 삼성전자만 사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하이닉스도 요새 상당히 좀 견고한데 입찰이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영향도 안 받고 좀 견고한데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입찰이 연기된 것 자체는 악재일 수는 없겠죠. 결국은 SK텔레콤뿐만 아니라요. 다른 기업들도 좀 입찰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봅니다. 단기적인 건 모르겠지만은요. 하이닉스는 지금보다 SK텔레콤이 됐건 어디로 갔건 간에 주인이 제대로 생기면은요. 보다 경영권에 대한 경제 책임 경영이 더 지금보다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어떤 기술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나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결국 인수자를 찾는 것이 분명히 플러스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하이닉스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요, 반도체의 경기를 봐야 되는데, 물론 반도체 가격이 최바닥이다 어떤 얘기도 하지만은요, 여전히 미국에서 시각 자체는 여전히 5대5 정도 아닌가 보고 있고요. 여전히 반도체의 가격의 논리는 향후의 수요 산업에 대한 논리라고 봐야 되는데요. 모바일기가 좋아지네, PC가 좋아지네, 나빠지네 하지만은 전반적인 의견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은 답답하고
지금 가격에서 팔라는 말을 못하겠지만은요. 최소한 더 사란 얘기는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새롭게 하이닉스를 산다? 저라면 그 돈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겠다는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단순히 단순 가격만 놓고 보면은 사실 뭐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손이 뭐 잘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여러 여건을 봤을 때 하이닉스가 탑픽이 되긴 힘들고 역시 뭐 삼성전자가 역시 그 대표 주식이다, 탑픽이다. 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눈치 보기 횡보입니다. 어제 시장이 워낙 급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승할 때마다 계속 뭐 매물도 나오고 좀 그 상승 탄력에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오늘 뭐 그 아까 매수 주체에서도 나왔듯이 강매수 주체, 그러니까 그 외국인, 국내 기관, 개인 투자자 전부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만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고화되는 점, 특히 외국인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주식을 사고 있는 점, 이런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준호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하반경 직성을 유지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 같은데 일단 뭐 그 1700 밑에서 그러니까 그저께하고 그저께죠. 보면은 거래가 4억 주 이상씩 실리면서 굉장히 손바뀜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단단하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장세 하반경 직성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 패닉으로 기관들 그 손절매로 스카웃 물량은 많이 소화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수급상으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히 수급을 가지고 시장 하방 경직성을 논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시장의 하방 경직성은 지금 현재 시장 불안이 요인이 되고 있는 유럽에서 찾아야 되고 유럽이 지금 해결 수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신뢰를 가질 수가 있고 여기서 상황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었다. 그걸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시장 뭐 수급 여건도 일단 뭐 사실 100포인트 빠질 때 기관 매물 진짜 많이 쏟아졌던 것 같고요. 금매물이 좀 많이 소화된 부분, 그리고 대외 여건도 일단은 조금씩 좀 긍정적인 면이 나오고 있다는 점, 뭐 두 가지를 종합해서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는 글쎄요, 지금 뭐 시장이 이제 박스권에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뭐 단언하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급락 이후에 이제 그 급반등,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그 다소 정체 국면인데요. 시장이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박스권이라는 인식 자체에서 동일하지 않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추세를 시작해서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꾸 박스권이라는 그 의견을 쉽게들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뭐 저가에 사보고 고가에 매도하자는 것인데요. 지금 2200부터 쭉 내려왔을 때요. 저가 매수에 계속 나섰다 그러면 완전히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식에 손에 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너무 박스권이란 단순한 생각으로 주식 투자하면 쉽게 얘기해 돈이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외국인이 이틀째 사고 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요. 환율이 지금 1200원까지 갔다가 정부의 입김이 됐건 무슨 힘이 들어갔건 간에 지금 조금씩 1200원 아래에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요.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1200원대의 지지, 좀 저항의 영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외국인의 시각과 일치한다 그러면 외국인은 조금 안정될 흐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시장이 좀 안정돼야 된다는 전제는 분명히 깔아야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두차 말씀드렸지만 투신을 보셔야 될 것이고요. 투신의 순매수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서도 비차익 매수를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어제 그제와만 달리 오늘 상당히 조금은 힘이 좀 붙이는 모습인데요. 투신이 어제와 그제와 달리 좀 힘을 쓰지 않고 있죠. 그런 점에서 투신 내 프로그램 비차익 이런 쪽에 보시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면 무난하리라 보고 있고요. 주식 부분이 여전히 50%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트레이딩 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여전히 좀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좀 여유를 갖고요. 지금 굳이 사신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주식, 뭐 삼성자, 현대차 뭐 이런 거 위주로 조금씩 비중을 확보해 나가시는 거, 그 정도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역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일단 뭐 외국인 매매 관련해서는 환율의 움직임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특별히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뭐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